세리야, 잠깐만. 위험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독고세리에게 한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나영은,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또 한 여자 독고세리.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엄마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과연 독고세리와 오범수는 나영은으로부터 오한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둘을 응원하신다면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체크해주세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빠라고요? 독고세리는 아침 뉴스 자막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독고타기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장면. 그 옆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소전무의 얼굴도 함께 있었습니다. 해외 도피 3년 만에 검거된 소전무 독수리 술도가 영상 조작 사건이라는 자막이 그녀의 눈을 핥히듯 지나갔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세리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독수리 술도가에서 벌어진 벌레 막걸리 영상 사건. 당시 양조장의 위생 문제가 불거지며 여론이 들끓었고 급기야 계약 취소와 철거 압박까지 이어졌던 일. 그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은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던 터라 사건은 흐지부지된 채로 지나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아버지 독고타기 소전무를 시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독수리 술도가를 고사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세리는 어머니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뉴스 봤어요? 장미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응, 봤다. 나도 아침에 봤어. 세리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멀리 갔네.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세리야, 엄마도 몰랐어. 아빠가 그걸 숨기고 있었단 걸. 나도 지금 너무 놀라고, 미안하고, 내가 오범수 교수님 옆에 있는 걸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아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전 이제 교수님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세리는 술도가 앞 작은 정자에서 오범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떠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범수가 도착했습니다. 늘 그렇듯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세리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혹시 뉴스 보셨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우리 아빠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해외로 도망쳤던 소전무도 함께였고요. 오범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봤어. 솔직히 놀랐어. 그런 일까지 있었는지는 몰랐거든. 그 영상, 술도가를 망하게 했던 벌레 막걸리 영상 그거 아빠가 시킨 거예요. 소전무를 시켜서 조작한 거였어요.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등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닦아냈습니다. 저 교수님 옆에 있어도 될까요? 이런 사람이 교수님 같은 분 옆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오범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리야, 하나만 기억해줘. 난 항상 내 편이야. 내가 어떤 가족을 가졌든 어떤 환경을 가졌든 난 널 사랑해. 만약 혼란스럽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아. 하지만 꼭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난 여기 그대로 있을 테니깐 정리가 되면 언제든지 돌아와. 세리는 말없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한이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한편 나영은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독고세리의 존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범수와 한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는 점점 더 불안과 분노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특히 세리가 한이를 안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본 날 나영은은 그 자리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내 딸을 뺏었어. 한이는 내 딸이야. 절대로 저 여자 품에서 자라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한이를 데리고 한국을 떠나겠다고.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럴듯한 변명이 아니라 세리에 대한 증오심과 모성에 대한 광기로 가득 찬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도우미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저귀가 떨어졌어요.
혹시 근처 마트에서 좀 사다 줄 수 있을까요? 한이는 제가 보고 있을게요. 도우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몇 차례 간절한 부탁 끝에 결국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을 틈탄 아영은은 미리 준비해둔 한이의 짐 가방을 유모차 아래에 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이젠 진짜 끝이야. 한이야, 엄마랑 멀리 가서 살자. 한편 도우미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돌아왔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모차도, 한이도, 나영은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이야? 나영은 씨? 장난치지 말고 나와요. 불안해진 도우미는 결국 오범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사실 그동안 나영은 씨가 너무 부탁을 자주 해서 몰래 한이를 돌보게 했는데 지금 아이와 함께 사라졌어요. 오범수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 순간 옆에 있던 세리가 놀란 눈으로 오범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영은이가 한이를 데리고 사라졌대.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급히 차에 올랐고 얼마 후 한적한 골목 어귀에서 유모차를 끌고 있는 나영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저기에요. 제가 먼저 내려서 따라가 볼게요. 세리야, 잠깐만.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세리는 이미 차 문을 열고 내렸고 오범수가 말리기도 전에 그녀는 전력으로 나영은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영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멈추세요. 독고세리의 소리를 들은 나영은은 놀라며 뒤돌아보았고 유모차를 끌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이는 내 딸이야. 아무도 못 데려가. 넌 더더욱 안 돼. 당신이 그 아이 엄마라는 말,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제발 그만해요. 말다툼이 이어지는 사이 유모차는 아주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막 경사였고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람이 살짝 불며 유모차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유모차는 내리막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비명과 함께 외쳤습니다. 저기 유모차가 내려가요. 그제서야 세리와 나영은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모차는 이미 속도를 내며 도로를 향해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곧장 그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기엔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세리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몸을 날렸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박차고 뛰어올라 유모차를 밀쳐냈고 한이는 도로 가장자리로 빠르게 밀려나며 멈췄습니다. 그러나 나영은은 순간 놀라움에 몸이 굳은 채 비명만 내질렀을 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세리야, 오범수의 절규가 골목을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차 문을 밀치고 내린 뒤 전속력으로 세리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이미 그녀의 몸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고 차는 급정거한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아 의식을 잃은 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세리야, 제발 눈 좀 떠봐. 안 돼, 이러지 마.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고 흐느끼며 연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킨다고 했잖아. 제발, 세리야.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오범수는 세리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긴박하게 처치가 진행되었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큰 외상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입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오범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때 병원 로비 쪽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범수, 이놈 어디 있어? 내 딸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독고탁이 병원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외쳤고 장미애가 그 뒤를 따르며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 좀 해요. 여긴 병원이야. 하지만 독고탁은 곧장 오범수에게 다가와 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세리를 저 꼴로 만들었잖아. 뭘 지킨 거야? 대체 뭘 한 거냐고. 오범수는 아무 말 없이 멱살을 잡힌 채 그대로 버텼고 장미애가 떨리는 손으로 독고탁을 밀어냈습니다. 됐어. 범수는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세리랑 한이 지키느라 겨우겨우 살아난 거야.
독고탁은 숨을 몰아쉬며 멱살을 놓았고 그제야 오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 끝에서 소식을 듣고 도착한 마광숙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범수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마광숙이 손에 따뜻한 음료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범수 도련님. 오범수는 마광숙을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세리가 한이의 목숨을 구했어요. 덕분에 한이는 무사한데 세리가 의식을 못 찾고 있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마광숙은 그의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리 씨는 혼자서 감당해온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이제는 세리 씨 곁에서 지켜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세리 씨에게 도련님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말에 오범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결심한 듯 오범수는 마광숙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잠시만 세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일을 이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병원을 빠져나와 곧장 나영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소파 끝에 앉아있던 나영은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오범수는 그녀를 향해 걸어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게 엄마라는 사람의 행동이야? 난 한이가 그 여자 품에서 자라는 게 싫었어. 한이는 내 딸이잖아. 한이를 지킨 건 내가 아니야. 세리야. 목숨 걸고 한이를 구한 사람은 바로 그 여자야. 오범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오범수는 직접 경찰에 나영은을 유아납치 혐의로 고소했고 며칠 후 기정경찰서 강력팀이 나영은의 주거지로 출동해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형사들을 본 나영은은 말없이 체포에 응했고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오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사실 안 차가운 형광등 아래 나영은은 양손을 모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성을 잃었어요. 한이를 데려가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형사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왜 도주를 계획했습니까? 항공권까지 예매하셨죠. 나영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세리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한이가 내 손에서 자라야 한다는 집착이 너무 컸어요. 그건 유괴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이제는 저 자신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한이 앞에 설 자격도 없어요. 형사는 마지막 진술서를 정리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십시오. 나영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말하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후 나영은은 유아납치 혐의로 구속되어 정식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독고세리는 병실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오한이었습니다. 교수님, 한이는 괜찮아요? 오범수는 그녀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지켜줬어. 지금도 내 얼굴 보면 웃어. 한이가 널 기억하고 있어. 세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뻗었고 오한이는 작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다행이에요. 오범수는 세리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난 이제 널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습을 병실 바깥에서 지켜보던 독고탁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광숙이 그를 따라 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그만 인정해 주시죠. 범수 도련님이랑 세리씨, 진심으로 서로 아끼는 사이예요. 독고탁은 침묵하며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독고탁 씨가 저희 독수리 술도가의 한 짓에 대하여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제 그 두 사람을 응원해줘요. 한이도 그 아이도 이제는 평안할 권리가 있잖아요. 독고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한참 후 침묵을 깨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 죄는 내가 받아야지. 당신이 용서해도 난 내 자신을 용서 못하겠어.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경찰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독고탁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비로소 진심을 담은 책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진심은 또 하나의 용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와 범수 그리고 한이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감동이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